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부동산 시장론 알아볼게요. 54페이지. 있죠? 자, 일단 오늘 공부할 내용이 부동산 시장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냐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우리 교재에는 150페이지 있을 겁니다. 150페이지. 자, 그리고 오른쪽에 부동산 시장은 일반 재화인 맥주라든가 이런 시장에 비해서 좀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특성과 기능 이거 공부할 겁니다. 153페이지. 자, 153페이지 있습니다. 우리 교재 한 장 넘겨보시면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고 해서 요거는요 107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107페이지. 그 한 장 넘겨보시면 효율적 시장 이론 해갖고 요거는요 우리 교재는 160페이지에 있습니다. 160. 이렇게 해서 요 정도까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일단 54페이지 돌아올게요. 자, 부동산 시장의 형태라고 해서 일단 시장이 뭐냐면 매도인과 맨 위쪽입니다. 매수인에 의하여 재화의 거래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 그러니까 강제로 수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이런 형태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혹은요 추상적인 장소에 주는데, 우리 이제 구체적 시장 하면요 보통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런 식으로 이 물건 갖다 놓고 사고 파는 시장 있죠. 이걸요 구체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추상적 시장은요 내가 G마켓 들어가서 물건 구입할 수 있어 없어요? 옷 하나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옷은 엉뚱한 데가 있는데 컴퓨터 상으로만 거래하는 거죠. 이런 형태를 다 뭐라고요? 추상적 시장이다 해주면 돼요. 자, 이때 이제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 볼게요. 먼저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있고, 뭐가 있어요? 불완전 경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갖고 올게요. 자,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얘는요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는요 경쟁이 어떻다고요?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쟁이 뭐라고요? 완전하다. 자, 순수 미술은 어떻게 해요? 미술이 어떻다고요? 순수하다. 그래서 뭐라고요? 순수 미술. 순수 과학은요? 과학이 어떻다고요? 순수하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쟁이 뭐라고요? 완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자, 농담이고, 어쨌거나 얘는요 경쟁이 완전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엄청난 큰 돈을 벌고 있다. 가만 놔둬 안 놔둬요? 안 놔둔다입니다. 곧바로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먹을 게 없을 때까지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습니다. 먹고 살 만큼의 적정한 이윤 있죠? 요거밖에 못 얻는 시장입니다. 누구한테 자원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쪽으로 큰 돈을 벌고 있죠? 그거 가만 놔둬 안 놔둬요? 안 놔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은 절대 누구라도 절대 정상 이상의 이윤을 못 얻습니다. 그러니까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이런 시장이라도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지금부터 큰 돈을 다른 말로요 초과 이윤 해줄게요. 아주 초단기적으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초과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요 절대 시장에서 가격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따르야 돼요. 이걸요 가격 순응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이런 시장은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누군가는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아주 큰 돈 벌고 누군가는 손해보고 있는 거죠.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큰 돈을 벌고 어떤 중소기업은 손해도 보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있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자영업자 하더라도 어떤 미장원은 큰 돈을 벌고 있는 거죠. 어떤 미장원은요 그게 손해보잖아요. 이런 시장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하러 하냐 그런 얘기인데, 요 네 가지 요건, 완전 경쟁의 네 가지 요건을 어느 하나라도 못 갖췄다는 얘기죠. 그러면 불완전 경쟁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요 불완전 경쟁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완전 경쟁의 요건 네 가지가 나온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요, 일단은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공급자가 한 명밖에 없다. 그러면 지들 마음대로 가격을 결정해요 안 해요? 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고만고만한 공급자라든가 고만고만한 수요자가 다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몇몇 기업들이 그 지역을 지배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시장에서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됩니다. 동질의 상품. 예컨대
자, 아무리 공급자가 많다 하더라도 어떤 기업은 품질이 아주 좋다. 그럼 그쪽으로 몰려야 안 몰려 사람들이? 몰리면서 그 기업은 엄청나게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건도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 판다 가져가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라고요? 품질도 똑같다고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자 볼게요. 자, 간단히 해볼게요. 여기에는 공급자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예, 라면을 만들어 파는 데인데, 자, 라면을 만들어 팝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한 자도 수두룩하게 많아요. 가나, 다라, 무지하게 많아요, 아마도? 많죠? 전부 다 품질도 똑같습니다. 얘들이 만들어 파는 라면은요, 자, 신라면에다가 계란 하나 딱 집어넣어서 팝니다.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 요건을 갖췄어요, 안 갖췄어요? 갖췄습니다. 일단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로 되어 있고, 품질은 달라요?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시장에서 결정되는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만나면서 가격이 결정돼야 한대요? 되죠? 이게 3,000원 정도로 돼 있다고 치자. 3,000원. 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 얼마라고요? 3,000원인데, 3,000원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D라는 사람이 요거를 3,200원으로 올리겠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자는요, 곧바로 도산합니다. 곧바로 망한다는 얘기죠? 도산이 뭐예요? 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남들은 다 3,000원 받고 있는데 얘만 얼마 받고 있어요? 3,200원 받으니까 사람 이 집 가려고 안 가려고요? 아, 그렇다고 품질도 좋은 것도 아니죠? 똑같은데. 그러니까 사람들 이 집 가려고 안 가려고요? 안 가니까 곧바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얼마를 받기로 했냐면 2,700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줄 서야 안 서요? 서로 줄 서죠? 근데 얘는요,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합니다. 어떻게 망한다고요?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해요. 왜 그러냐면 이 3,000원이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이윤만 얻을 수 있는 가격입니다. 먹고 살 만큼 정도 이윤 있죠? 이 정도 얻을 수 있는 가격인데 이것도 못 받고 판다는 얘기죠? 그럼 팔면 팔수록 더 크게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건드리면 대화인데요, 건드는 순간 망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건드는 순간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고요? 가격 수능자라는 겁니다. 물론 완전 경쟁을 하더라도 극히 일시적으로 큰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볼게요. 저 항상 얘기하지만 어떤 지역이 여자 고등학교가 딱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잽싸게 가서 라면집 딱 차렸어요. 잽싸게 차리니까 학생들이 갈 데가 여기밖에 없는 거죠. 그럼 얘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초과에는 얻을 수 있는 거. 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큰 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큰 돈 버는 데는 다른 공급자가 가만 놔둬 안 놔둬요? 조금 있어봐요. 우후죽순 라면집 생기겠죠? 어디일 때까지? 얘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면 손해날 수 있죠? 그럼 빠져나갈 수도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아주 큰 돈을 벌고 있다. 그러면 다른 기업이 즉시 진입합니다. 기업에 진입. 그리고 너무 많이 들어오면 손해날 수 있죠? 즉시 빠져나가는 것도 자유로워됩니다. 이걸요, 기업의 진입과 퇴거가 매우 자유로워됩니다. 이렇게. 자, 마지막으로 이런 시장에서는요, 정보를 가지고도 절대 큰 돈을 못 법니다. 여기서는요, 완전한 정보를 공유한다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정보라는 것은요, 현재 공표되어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있죠? 여기까지 모조리 알고 있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정부가 발표도 안 했죠? 근데 다 알고 있다 가정해야 됩니다. 다시 할게요. 어떤 지역이 개발된다고 정부가 발표했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다 알고 있다 가정하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아, 무슨 귀신입니까? 발표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몰래 아는 사람 빼놓고 다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완전 경쟁이다. 그러나 이런 시장은 절대 정상 이상의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장기적으로는. 그러면 우리 부동산 시장은 요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한겨레도 있나 볼게요. 일단 부동산은 고가성이 있죠? 싸요? 비싸기 때문에 사는 사람도 제한되고 파는 사람도 제한되는 겁니다. 그 지역마다 그러한 부동산은 사는 사람도 제한될 수 있죠?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지역마다 소수의 판매자와 소수의 구매자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동질의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다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지형 지세라는 다 다를 수 있죠.
다 개별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다. 다 달라요. 그리고 기업의 진입퇴고가 자유로워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딱 볼게요. 여기다가 자, 이 그 오피스텔을 딱 지어갖고 대박 난 겁니다. 뭐가 났다고요? 대박 났다. 대박 났죠? 그러면 나도 한번 오피스텔 지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이런 오피스텔 짓는 게 돈 몇 푼 가지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막강한 자본력이 요구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없는 사람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다닙니다. 그리고 때로는요 정부에서 더 이상 못 짓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가 계속해서 큰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한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우리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같은 사람 잘 알아요 몰라요? 우리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잘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한 자들은 얘들은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우리 장관 청문회 할 때 낙마하는 사람들 한 80%는요 자기 공직생활 하다 보면 어떤 지역 개발된다 이거 알아 몰라요?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몰라도. 그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했다가는 아무래도 추세길에 지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장모님 명의로 투자했다가 나중에 걸려드는 거죠. 그러면서 낙마한 사람이 무진장 많이 우리는 본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시청 직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지역으로 도로가 난다 이런 거 알아요 몰라요? 대충 아는 거죠. 근데 하다못해 중앙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요 더 큰 정보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우리는 공표되어 있는 정보는 알지만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우리 같은 사람 알아요 몰라요? 일반인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 있다면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이 자 이게 일반적인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요건을 갖춘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그 밑에 볼게요. 가볍게 54페이지 맨 아래 보니까 불안정 경쟁 시장에서는요 직접 가격도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먼저 독점 시장은요 공급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인 시장 요걸요 독점 시장 하는 겁니다. 지들 맘대로 가격 결정해요 안 해요? 하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전력시장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과점 시장은요 주로 이제 대기업들이 주도하는 시장들 있죠. 이런 것들은 기업 몇몇 기업들이 그 시장을 지배하는 거죠. 우리 통신시장 같은 거 볼게요. LG, 그 다음에 SK, KT 있죠. 이런 게 몇몇 기업들이 다 지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을 답을 하고요. 과점 시장을 하는데 얘네들은요 어떤 형태로 가격 결정하냐면 공급자가 몇 명 돼야 한대요? 안 되니까 지들끼리 가격을 담합합니다. 가격을 어느 정도 내려가면 더 이상 내리지 말자 이렇게 암묵적으로나 아니면요 공개적으로 막 담합합니다. 그러면서 무지막지한 이익을 챙겨갑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과점 시장해줍니다.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시장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자영업자들 시장을 보면 특히나 어떤 미장원 가면은 장사 잘 되는 미장원이 있어 없어요? 이쪽 걔들 가면 거기 가면은 뭔가 아주 막 파마를 아주 잘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가 좋다든가 뭔가 있겠죠? 뭐 있어 없어요? 있죠. 품질이 아주 좋다든가 아니면 시설이 좋다든가 그죠? 그러면 거기는 미장원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가격 올릴 수 있어 없어요? 올려도 다 거기로 가려고 하죠. 머리를 잘하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을 지들 마음대로 결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독점적 경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기능 이런 것들은요. 자, 그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얘는 자, 이 예를 들어서 뭐 맥주 시장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맥주 시장 이런 거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냐 그런 얘기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일단 요거 좀 알아볼게요. 우리 부동산 시장은요. 우리 전체 시장이 있다면 우리나라 전체 다 이 시장을요. 전체 시장이다. 근데 요거를 다양한 형태로 쪼개볼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쪼개진 하나하나를요. 부분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부분 시장.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따라 서울의 부동산 시장, 남양주 부동산 시장, 부산의 부동산 시장 따질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용도에 따라서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규모에 따라서도요. 대형, 중형, 소형 아파트 할 수 있죠. 질에 따라서도요. 초호 아파트 시장이 있는가 하면 서민 아파트 시장이 있어 없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다양히 쪼개볼 수 있는 거죠. 이걸요. 부분 시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산 아파트가 이제 건형 아파트인데, 이 동호수는 정확한 거 아닙니다. 편지 보내지 마세요. 316동 801호인데, 자, 쓰지 마세요. 이거 엉뚱한 집에 갑니다. 편지.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서 답장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 이 부동산을 내가 이제 갖고 있는데 나는 이거를 비싸게 팔고 싶어요?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고 몇 명씩 와갖고 살려는 사람들은 좀 싸게 살려고 하죠. 그러면서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하는데 대조 이것도 하나의 시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요 개별 시장 해줍니다. 문자이라고요 개별 시장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하시면서 자 어떤 특성이 있나 보겠습니다. 맨 먼저 부동산 시장은요 국지성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 이런 거 뭐 앞자리 따서 암기하고 그랬는데 이런 거 요즘에는요 앞자리 따서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거의 다 뭐라고요?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면서 쭉쭉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자, 이 국지성이라는 게 뭐냐면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자꾸 좁아지게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 원룸 지어서 굳이 서울에 광고할 필요 있나요? 서울에는 원룸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주무시고 하나요? 아, 그죠? 그럼 이 근처에다 광고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꼼짝 못하는 바람에 부동산 활동의 범위가 지역적으로 좁아지게 합니다. 이걸요 국지성이 따집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마다 별개 가격 수준, 거래 관행 이런 거 있죠? 결정됩니다. 이걸요 국지성이 따집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요 비공개성이라고 해서 이 거래 내용 같은 걸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옛날에 다운계약서 같은 거 왜 썼어요? 세금 덜 내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재산 은닉 목적으로 숨기거나 아니면 내가 아파트 팔려고 하는데 층가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굳이 떠벌리면서 내가 파나요? 조용히 그냥 팔려고 하겠죠. 이런 식으로 거래 내용이라든가 거래 가격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다 조금씩 숨기려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동산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이게 적정한 가격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부동산인지 잘 모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정보 탐색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중개사님한테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비표준화성이다 해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자 아까 맥주를 내가 구입한 걸 굳이 공개 안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다른 사람 다 그만한 가격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맥주 같은 경우는요 똑같은 규격으로 똑같은 품질로 전국에 배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요? 자 근데 그 토지 같은 경우는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똑같은 규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품질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별성 때문에.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맥주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형성돼야 한대요? 되죠? 근데 토지 같은 건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아, 위치도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일물일가의 법칙이 적용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조직성이라고 해서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똑같은 맥주를 똑같은 규격으로 전국에 배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 전국 어디 가나 똑같은 맥주를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 부동산은 일단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죠. 일단 하나하나 보고 거래해야 됩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뭐라고요? 보고 거래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안산에 있는 부동산이다. 그럼 직접 가서 확인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아, 직접 가야 되죠. 이런 부동성, 개별성 이것 때문에요. 직거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직접 거기에 가서 직접 하나하나 보고서 매도자와 매수자가 직접 만나서 거래가 되는 거 있죠. 이런 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수급 조절이 곤란하다. 수급 조절이 곤란.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는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맥주 시장입니다. 맥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P제로 Q제로 수요가 증가하면 자 가격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맥주 수요가 증가 가격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급자는 신나서 안 신나서요? 막 공급자가 늘리고 싶을 겁니다. 근데 주택은 그게 아닙니다.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죠? 가격 올라 안 올라요? 오르면 건설업자는 아파트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다. 곧바로 지을 수 있나요?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자 단기적으로는요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만 폭등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면요 가격만 폭락하죠. 이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가격 이거를 균형 가격 하기는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요 거래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수요 때문에 결정되는 가격을 물론 토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도 공급 못 내리죠. 어쨌거나 단기적으로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한다 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잠깐 참고해 갖고 우리 남양주에는 맥주가요 남아도입니다. 그리고 저기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는
코평 쪽에는 맥주 남아돌고 마석은 맥주가 모자랍니다. 그러면 남아도는 걸 갖다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입니다. 수요 공급이 일치가 안 되면 해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남아돌고 모자라면 남아도는 걸 갖다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파트가 남아돌고 여기는 모자라답니다. 그럼 남아도는 걸 갖다 팔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 못하는 바람에 어느 지역은요 물건이 모자라고 어떤 지역은요 남아돌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역 간의 수급 불균형 요거는요 부동성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부동성. 이번에는 자 단기 매매가 곤란하다. 자 물론 아파트 같은 경우에야 뭐 팔려고 내놨을 때 금방 팔릴 수도 있지만 상가라든가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은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죠. 그죠? 왜냐하면 이거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고 그리고 그 부동산마다 조금씩 다 같아요, 달라요? 위치부터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함부로 막 구입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요 환금성의 곤란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돈이 좀 필요한데 안 팔린다는 얘기죠. 계속해서 돈이 부족한 현상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현금으로 바꾸는 게 매우 힘들다는 얘기죠.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공장이나 상가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과다한 법적 제한 이런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과다한 법적 제한 같은 게. 자, 부동산은요 내가 한 활동이 남한테 때로는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주택 한복판에 연탄공장 차리면 남한테 피해를 줘야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무진장 많은 규제 같은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동산 공법 공부해요, 안 해요?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인의 사유재산을 규제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거의 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균형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 그러면 이때 팔려는 양이 이만큼이죠. 사고자는 이렇게 많네요. 그럼 물건 모자라죠. 이걸 초과수요라는 겁니다. 그럼 가격 올라가 안 올라요? 오를 수 있습니다. 올라가죠. 오르면서 오르는 바람에 공급量늘리고 싶죠. 자꾸 올라가니까 수요량은 줄어들죠. 여기서 균형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과다한 법적 제한이 많으니까 가격 올라가면 공급량 늘리고 싶은데 정부에서 못 팔게 할 수 있어 없어요? 있거나 못 만들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이런 식으로 남아돌거나 모자란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게 과다한 법적 제한 때문입니다. 이걸요 시장 자율조정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가만 놔둬야 균형점이 이르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자금 조달의 유용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금 조달의 유용성.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쉽냐, 어렵냐, 유용성은 뭐라고요? 만족스럽냐, 그렇지 않냐, 이런 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매우 크게 영향을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딱 보니까 별 좋은 얘기들이 안 좋은 얘기들이 안 좋은 얘기들 쭉쭉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죠? 쭉쭉 읽어 나가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자,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기능을 하나 알아볼게요. 어떤 역할 혹은 기능이다 하십니다. 이렇게. 자, 그 밑에 볼게요. 먼저 자원 배분을 하는 기능하고 있습니다. 자원을 배분한다. 이 얘기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원래 근래 들어서 1인 가구가 늘어났어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습니다. 결혼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애들도 많이 나요? 안 나요? 거의 안 낳죠. 한 명 정도 나니까. 옛날에는 이제 빌라 같은 게 많이 지어졌는데, 요즘에는요, 원투룸 같은 게 많이 늘어났다고 치자. 이렇게. 원투룸 시장. 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고, P제로 뭐라고요? Q제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어 있었는데, 자, 근래 들어서는 원투룸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수요가 증가하고 오히려 빌라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다고 치자. 그러면 원투룸에 대한 균형량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했죠. 그 다음에 빌라에 대한 균형량 감소했죠. 그러면 결국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자원이라든가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있죠. 요게 빌라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요? 원투룸 쪽으로 투입되는 겁니다. 이걸 일종의 자원을 배분해 준다 해줍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배분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공간 구조도 옛날엔 빌라 구조였는데 지금 뭐라고요? 원투룸 구조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다 이런 게 자원을
배분한다 이겁니다. 배분. 그 다음에 이렇게 해볼게요. 자, 어떤 이제 그 건물이 있는데 1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5층짜리 건물이라고 할게요. 요거를 구입하려는 사람을요, 매수자. 이거를요, 이걸 팔려는 자를요, 매도자라 할게요. 매수인, 얘는요, 매도인, 얘는요, 매수인. 뭐, 매도자에도 상관없고, 얘는요, 매수인 해주죠. 그러면, 자, 우리 맥주 같은 경우 볼게요. 아니면 수박 같은 경우는 아저씨는 10,000원에 팔려고 하는데, 아줌마는요, 7,000원에 달랍니다. 그럼 거래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아줌마 그냥 간다면, 그냥, 자, 이 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고 있다. 그럼 거래가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굳이 팔고자 한다면, 아줌마 불러, 안 불러요? 아줌마가 불렀다면 그냥 갈 수 있으니까, 에이, 누나 잠깐 와봐 하면은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에이, 왜 1,000원 깎아드릴게. 그러면, 얼른 거래가 돼요, 안 돼요? 될 수 있죠. 근데, 이거는요, 얘는, 매도인은 처음에 10억 불렀습니다. 얼마 불렀다고요? 10억 불렀는데, 얘 사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점점 낮춰줄 유형이 있겠네요. 이게 바로요, 매도인의 시간이 감에 따른 제한 곡선입니다. 매도인. 이번엔 매수인은 처음부터 비싸게 살려고, 싸게 살려고요? 싸게 사니까 5억에 달랍니다. 5억에. 그럼 얘가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하니까 사고는 싶은데 안 팔려고 한다면 점점 올려줄 의향이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요, 매수인의 제한 곡선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 아까처럼 수박처럼 바로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면서 거래가 되는 게 아니죠. 왜냐면 자, 생각해 볼게요. 매도인은 10억 불렀고 매수인은 5억 불렀죠. 그럼 매수인이 가니까 아니 잠깐 와보세요. 5억 깎아드릴게요. 하진 않겠죠. 3억 깎아드릴게요. 안 하죠. 3억이 무슨 개 이름입니까? 그죠?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고 하니까 즉각 거래가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이 딱 만나는 점에서 벗어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이제 중개사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어떻게 나타나요? 중개사가 어떻게 나요? 띵동댕. 네, 맞습니다. 짱 하고 나타납니다. 뭐라고요? 짠 이렇게 나타나서 자, 매수인한테 야, 매수인 내가 이만한 가격에 너 살래 했더니 얘는 이만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거죠. 이만한 가격에 사라고 하니까 살 수도 있겠네요. 이번에는 매도인 보고 매도인 내가 이만한 가격을 받아줄 테니까 너 팔래 했더니 얘는요 이만큼만 받아 팔려고 했죠. 이만큼 받아주니까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음에도 또 여기서 거래가 되나요? 이거 파괴되고 여기서도 거래되죠. 또 여기서 파괴되고 여기서 거래되죠. 이런 식으로 거래할 때마다 새로운 가격이 창조되고 파괴되고 창조되고 파괴되고 한다는 얘기죠. 이걸요 가격 창조 기능을 한다 해줍니다. 이런 정도가 중개업의 범위가 될 수 있겠네요. 중개사.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각종 교환 기능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과 부동산끼리도 교환하고 일반적으로는요 부동산과 현금이 교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소유와 임대가 교환되기도 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내가 이제 갖고 있는 빌라를 아파트 주인한테 팔고 그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 없어요? 그 아파트를 전세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일종의 소유와 임대를 교환하는 값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각종 정보도 제공합니다. 어떤 건설업자가 요즘에 어떤 게 수익성이 좋은지 그냥 혼자서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개업소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아니면 인터넷 뒤지면서 각종 정보를 얻어야 돼? 안 얻어야 돼? 얻어서 이런 부동산을 지어야 수익성이 좋구나. 이거 따져야 되겠죠? 이런 거 다 시장에서 이 정보를 얻어가는 겁니다. 이걸요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양과 질도 조정되는데 이렇게 부동산의 양도 조정되지만 요즘 들어서 유독히 고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증가했답니다. 저급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감소했대요. 그러면 건설업자는 고급 아파트만 지으려고 안 지으려고요? 짓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의 질도 조정되는 겁니다. 뭘 조정된다고요? 질. 그러니까 결국 소비자의 욕구에 맞춰서 부동산의 양도 조정되고 질도 조정돼야 한대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부동산 시장의 장기 균형이라고 해서 얘는 뭐냐면 자, 요거 계속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세요. 자, 장기 규정은 뭐냐면 우리 이제 단기라는 용어와 장기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이 경제학에서는 단기와 장기를 어떤 식으로 구분하냐 그런 얘기입니다. 구분하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단기입니다. 요거는요 장기예요. 장기. 요거는요 단기와 장기를요
어떤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개별 기업 입장에서도 따져볼 수 있고, 그 다음에요, 시장 전체에서 따져볼 수 있는 겁니다. 시장 전체, 이렇게. 자, 어떤 하이트 맥주가 있다고 치자. 하이트 맥주 같은 경우에는요, 맥주도 만들어 팔고 있고, 하이트가 지금 진로 소주 있죠? 요거 인수해서, 자, 진로도 소주도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소주. 이, 진로 소주가 누구 거예요? 하이트 겁니다. 하이트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좋아하는, 안 좋아하나요? 이렇게. 자, 어쨌거나, 자, 요즘 들어서 맥주의 가격이 좋아졌답니다. 올랐다는 얘기죠? 그럼 맥주 많이 만들고 싶어? 안 만들고 싶어요? 만들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주 덜 만들고 맥주를 더 만들고 싶겠죠?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맥주 가격이 좋아졌다고 해서 무턱대고 많이 만들 수 있나요? 자기들 갖고 있는 공장이 있어 없어요? 아무리 야근한다 하더라도 공장 범위 내에서 늘릴 수밖에 없는 거죠? 갑자기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기간을 좀 길게 잡는다면, 가격이 계속 좋아진다면 새로 공장을 지어서 늘릴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요, 단기는 어디까지냐면은 새로운 시설을 확충하기는 곤란한, 짧은 기간 있죠? 공장 새로 짓기는 곤란한 어떻다고요? 짧은 기간. 이걸 뭐라고요? 단기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는요,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추가로 더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새로운 시설을 확충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이 가능한 기간을 뭐라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알겠죠? 아니, 개별 기업 입장에서 공장을 짓기는 힘든 기간이죠? 이를요, 단기. 새롭게 공장을 지어서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을요, 장기.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이번에는, 자, 요거 시장은, 요거는요, 요 그림이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정책론 할 때 그대로 그릴 겁니다. 그릴 거니까 지금은, 자, 이 그림은 무시하시고, 요거 볼게요. 어떤 지역이 있는데, 주택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연탄공장 딱 차렸어요. 그러면 남한테 이 피해를 줘야 안 줘요? 줄 수 있죠. 그런다고 해서 보상하면 상관없는데 보상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라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를 줘 안 줘요? 준다. 이걸요, 부의 외부 효과. 그래서 안 되겠다. 너 연탄공장 나가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이 지역을 전용 주거지역 하면서 나가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동네 깨끗해져 안 깨끗해져? 자, 연탄 공장 나가라고 하니까 지역 전용 주거지로 정하게 되면 공장 나가라는 얘기죠? 그거 나갈 예정이죠? 이 동네에 살고 싶어 안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니까 이 기존에 있는 부동산 가격 올라 안 올라요? 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오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동산 주인들은 큰 돈 벌어요, 못 벌어요? 큰 돈 버네요. 근데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산비가 별 차이가 없다면 여기다 아파트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안 짓고 싶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대요. 가격이 갑자기 좋아져서 안 좋았어요? 여기다 짓고 싶을 거 아닙니까? 지어서 파는 거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꽤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장 전체에서는요, 타 기업이 이렇게 시장에 진입한다 이겁니다. 진입해서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 있죠? 이걸요, 시장 진입이라 하는데, 시장 진입이 곤란한 짧은 기간이죠? 다시 할게요.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지어서 팔기에는 곤란한 짧은 기간이죠? 이걸 뭐라고요? 단기라는 겁니다. 근데 시간을 길게 잡는다면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아파트 짓죠?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 이걸요, 장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걸 진입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지어서 팔 수 있는 긴 기간을 뭐라고요? 장기라는 겁니다.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자, 거기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서술형 지문의 1번 볼게요. 부동산 거래 비용이 증가하면 뭐 거래세라든가 뭐 취득세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라든가 중개 수수료 이런 게 증가하게 되면요, 부동산 수요자와 공급자의 시장 진출입이 제약을 줄 수 있어서, 자, 불완전 경쟁 시장 요인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시업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화되죠? 근데 뭐 취득세 같은 거 너무 많이 걷는다면 아파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이걸 진입이 제한된다 입니다. 이렇게. 이러면 불안정 경쟁이 될 수 있는 거죠. 진입과 퇴거가 자유화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답을 하고요, 불안정 경쟁이 되는 겁니다.
기존의 업체가 큰 돈을 벌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시장마다마다 가격, 임료, 거래 관행 등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집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 겁니다. 그 지역에 학교가 있는지, 공장은 있는지, 소득 수준이라든가 병원 같은 게 있는지 다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는다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돼야 한대요? 됩니다. 똑같은, 자, 무슨요? 아이파크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도 아이파크 아파트 있다, 딱 있다, 이렇게. 자, 근데, 여기는 옆에가 호수가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호수가 있다. 여기는 옆에 뭐가 있냐면, 여기는요, 뭐가 있냐면, 귀신 나오는 집이 있답니다. 뭐 나오는지? 에이, 이런 거. 자, 어쨌거나 똑같은 아이파크 아파트인데, 여기는 서울에 강남이 있고, 여기는요, 남양주랍니다. 어떤 게 더 비싸요? 어떤 사람 이게 더 비싸다고 하는데, 이게 더 훨씬 비쌉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똑같이 생긴 아파트라 하더라도,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가격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근데 이건요,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내가 맥주를 구입한 거를 숨길 필요가 있어 없어요? 똑같은 맥주를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구입하죠? 근데 부동산은 똑같은 게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탈세의 목적 이런 것 때문에 재산 은닉 목적, 개별성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가 어렵다는 얘기죠. 규격화, 표준화가 어려워 일반 재화에 비해서 대체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맞바꾸는 게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맞바꾸는 게.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공급의 조절이 쉽지 않아 단기적으로는 수요 때문에 가격이 결정된다고 했죠. 이걸요, 가격 왜곡 현상이 발생된다 해줍니다. 맞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부동성으로 인하여 부분 시장별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 현상이 발생시켜 지역 간의 불균형을 초래해요, 안 해요? 아까 같이 우리 남양주에는 아파트가 남아돌고 마석은 모자란다는 얘기죠. 그럼 모자란 걸 갖다 남는 거 갖다 팔 수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거 왜요? 꼼짝 못하는 바람에 지역 간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부동산은 다양한 공사적 제한이 존재하며 이는 가격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파트 못 짓게 하면 기존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0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한다는 얘기는요, 자원을 배분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배분하고, 때로는요, 공간도 배분돼야 한대요? 아까 빌라 구조에서 아까요, 원투룸 구조로 밖에 나가죠? 이렇게 공간도 배분해 줍니다. 소비자 욕구에 맞춰서. 그 다음에 11번 볼게요. 부동산의 개별성이란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요, 자원 배분 기능도 수행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경제 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토지용의 유형도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고소득층은요, 고가주택으로 이용하려고 할 겁니다. 저소득층은요, 저가주택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죠. 그런 식으로 지대 지불 능력 아니면 돈을 지불할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권리의 교환이라든가 가격 결정, 경쟁적 이용에 따른 공간 배분 등의 역할 혹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의 접점이 있죠. 의견이 일치하는 점, 이런 점에서 가격이 형성되죠. 새로운 가격이 창조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이거 지울게요. 자, 지금부터, 자, 일단은 그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뭐냐면, 효율적 시장은, 자, 어떤 정보가 있다고 치자. 무슨 정보가 있다고요? 어떤 정보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 어떤 정보가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보가 이 부동산이면 부동산, 주식이면 주식 가격에 즉시 반영되어 있답니다. 즉시. 그것도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대요. 어떤 정보가 부동산의 가격에 즉시, 그것도 뭐라고요?
정확히 반영되어 있는 이러한 시장을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난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늘상 하듯이 이 지역이 뭐냐면 논밭입니다. 임야. 그래서 자, 평당 한 평당 20만 원 정도 되는 절대 농지입니다. 20만 원 정도 되는. 자, 이렇게 자, 요런 지역이 있는데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자, 이 그 회사에 출근하죠. 차 끌고 출근하고 있는데 항상 라디오를 듣고 다닙니다. 뭘 들어요? 라디오 듣고 다니는데 라디오에서 뭐가 나오냐면 출근하는데 자, 요 지역으로 지하철이 통과할 거랍니다. 이런 식으로 요 지역으로 이렇게 지하철이 다 통과할 거래요. 그러면 이 근처에 있는 땅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갈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잽싸게 그 핸들 틀어요, 안 틀어요? 틀어서 역주행하는 거죠? 그러다 죽었다. 이러한 뭐 이상한 소리겠는데. 근데 그 사람 이제 그냥 역주행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골목에 들어서 다 튀어나왔죠? 나서 이제 잽싸게 여기로 왔어, 안 왔어요? 왔습니다. 중개업소에 들려서 중개사님, 여기 있는 거 20만 원에 5천 평만 주세요 했죠? 그랬더니 중개사님이 뭐라고요? 야, 이 사람아, 벌써 이 400만 원 올랐다, 이놈아.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놈아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거나 얼마 올랐다고요?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라갈 대로 올랐죠? 그러면 아까 그 사람이 갖고 그 라디오에서 들은 정보가 곧장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단. 큰 돈 벌려면 20만 원에 구입해서 400에 팔아야 되죠? 근데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럼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자, 지금부터 큰 돈을 다른 말로 초과 이윤 해줄게요. 정상 이상의 이윤을 벌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런 걸 뭐라고요? 효율적 시장이다. 이미 어떤 정보가 즉시 정확히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 이건 왜 그러나 볼게요. 자, 이것도 수요 공급 이론을 딱 공부할 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돼야 한대요. P0, Q0 결정되는 거죠. 근데 아까 같이 그 라디오에서 뉴스 들은 사람들은 이 지역이 땅 가격 올라갈 걸로 예상돼야 한대요. 올라가죠. 올라갈 걸로 예상되죠. 그러면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살려고 할 겁니다. 담배 가격이 오를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살려고 해요? 올라간 다음에 살려고 해요? 지금 살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장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사는 사람이 증가할 겁니다. 반대로 이 지역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지역의 마을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뉴스를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할게요. 이 동네 사람 한 명이라도 뉴스를 들은 사람 있을까 없을까요? 있다면 동네 사람한테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 동네 지하철 이쪽으로 통과한대. 그러면 그 땅 주인은 지금 팔려고 나중에 팔려고요? 앞으로 땅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된다. 그럼 지금 팔고 싶어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요? 올라간 다음에 팔려고 하니까 지금은요, 팔려고 내는 것도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중개업소에 내는 것도 다 걷어들이려고 해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급등할 수 있죠. 이게 이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즉시 반영된답니다. 이거 되겠죠? 이걸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된답니다. 이걸요,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효율적. 대충 아시겠나요?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어떤 정보가 뭐냐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는데, 자, 지금부터 요 세 놈은 먼저 웬만 갖췄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어려하고요? 갖췄다고 가정하고,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정보만 가지고 따져보는 겁니다. 자, 이때, 자, 보통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은 다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고,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지하철이 그쪽으로 통과한다는 정보도 부동산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아까 갔더니 다 반영돼 있죠? 이런 게 일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이 정도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미래의 정보로 할게요. 무슨 정보라고요? 미래의 정보는 아직은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사람들 알아요,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정부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이거 알아요, 몰라요?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교통부에 삼촌이 있어서 그 지역으로 개발된다는 정보를 몰래 입수만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다시 할게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까지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아닙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몰래 입수할 수 있다면요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큰 돈을 뭐라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나요? 이렇게. 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이런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우리 일반적인 시장 다 어떤 시장이라고요? 이런 시장입니다. 아, 우리 주변에 이런 시장이죠? 이게 다입니다, 다. 다 이게 다인데, 여기다 자꾸 뭐 살점을 더 막 붙여나가니까, 쓸데없이 막 불려나가니까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라디오에서 나온 정보는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거 가지고 갔더니 이미 올라갈 때 올라가서 안 올라갔어요? 다 반영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 알아요, 몰래? 모르잖아요. 반영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몰래, 이러한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입수만 할 수 있다면 큰 돈 벌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준강성 효율적. 그러니까 뭐, 이게 낭만한 사람 생기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찾아보긴 힘들어요.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 과거에 이미 공표되어 있는 정보만 시장 가치에 반영되어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아직 현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이거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답니다. 미래의 정보는 더더욱 반영 안 됐다는 얘기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있죠? 요 정보를 가지고 잽싸게 갔더니 거기 있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20만 원에 구입해서 나중에 400에 팔 수 있네요. 이런 시장을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다. 구분할 수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시장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요? 어렵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강원도 산골짜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 산골짜기는요 산을 4개를 넘어가야 됩니다. 몇 개라고요? 4개. 그리고 조그만 오솔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스쿠터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스쿠터 아시나요? 스쿠터라든가 요즘에는 막 이렇게 그 바퀴 하나 위에 올라가서 막 타는 거 있잖아요. 그 이름이 뭐예요, 그거? 킥보드 아닌데, 그거? 그 바퀴 하나가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 있던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거밖에 못 갑니다. 이런데. 길도 좁아서. 이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이 동네는요, 핸드폰도 안 터져요. 그리고 전기도 안 들어갑니다. 뉴스도 안 봐요. 신문도 안 봅니다. 신문도 안 들어가요. 보름에 한 번씩 버스 다닙니다. 얼마씩 다닌다고요? 보름에 한 번씩 사람 2명씩 싣고 들어갑니다. 그 2명 싣고 나옵니다. 이게 다예요. 이런 시장인데 아침에 딱 출근하려고 신문을 딱 봤더니 이 동네로 카지노가 들어선답니다. 뭐 들어요? 관광단지로 개발된답니다. 그럼 주변에 야산 같은 거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잽싸게 사람이 뭐 타고요? 스쿠터 타고. 스쿠터 타야 되죠? 아, 차가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스쿠터 타고 잽싸게 여기 와서 안 왔어요? 왔죠? 와서 이제 이장님 불러서 이장님 여기 지금 현재 평당 30만 원인데 제가 요 한 5만 원 정도 쳐드릴 테니까 동네 사람한테 전부 다 얘기해서 다 갖고 오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장님이 좋다고 팔 수 있어 없어요? 5만 원 더 준다니까 팔 수 있는 거죠? 아니 그 이장님 알아요 몰라 지금?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게 찾아보기 힘든 게 이 동네에 사는 아들, 딸들 중에 외지에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아, 도시에 사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 하나라도 이 뉴스를 듣는 사람이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뉴스를 듣는 순간, 여기 엄마한테 문자 해줘요, 안 해줘요? 카톡 해줄 거 아닙니까? 엄마, 우리 동네, 대박 났대. 이렇게 문자 해줘, 안 해줘요? 해주면, 그 엄마가 그 땅 팔려고 안 팔려고요? 안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시장을 찾기 쉬워요, 어려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프리카 오지라든가 이런 데서 있는데, 어쩌나 이런 약성에서는 이런 정보, 중강성에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는다는 얘기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는 게 완전 경쟁이죠. 그러면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는 불안정 경쟁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다 갖췄다는 가정하에 정보만 가지고 따질 때 이거 무슨 시장이라고요? 불안전 경쟁 시장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다른 건 다 갖췄다고 하잖아요. 요것만 따지는 겁니다. 얘 지금 얘는 정보를 가지고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불완전 경쟁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시장은요, 있을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냐? 다른 시장하고 비교해 보려고 한번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그냥. 자, 기가 막힌 시장인데, 과거의 정보라든가, 현재의 정보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보마저도 모조리 시장같이 반영되어 있다는 얘기죠, 시장 가격에. 그죠? 이런 시장을 뭐라고요? 다시 할게요.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시장 가격에 다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도 안 했죠? 근데 사람 다 알아요, 몰라요? 다 가져가는 겁니다. 무슨 귀신입니까? 이런 시장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있지도 않은 시장을 뭐하러 설명하냐? 이거는요, 얘와 비교해 보려고 만들어 본 시장입니다. 있을 수 없는 시장이에요. 어쨌든 이런 시장을요, 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강성. 그러니까 이런 시장은 결국은요, 다른 조건이 갖췄다는 가정하에 완전 경쟁 시장에 부합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됐죠? 완전 경쟁에 부합된 시장이다. 이렇게 해서 일단 가장 기본이 된 논리가 오건데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볼게요. 아직 공표된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우리 라디오에서 나오는 정보 다 반영되죠? 근데 공표되지 않은 정보는 일반인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몰래 입수하는 사람은 큰 돈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다른데 자꾸 이제 이거 벌리니까 어렵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의 조금 더 살점을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살점이냐면, 자, 요거를 자꾸 틀리는데, 자, 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기술적 분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기술적. 자, 보통 이제 과거의 추세 같은 걸 주로 분석하는 겁니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과거의 주가 흐름 같은 거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이런 거라든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분석해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해 줍니다. 그리고 자, 이 현재까지의 정보를 분석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요, 자, 이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그 공장을 베트남으로 공장을 어떻게 해요? 하나 내겠답니다. 베트남에 진출하겠대요. 그러면 나름대로 그 정보를 분석해 볼 수 있어, 없어요? 와, 이 회사 좀 대박 날 것 같다.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아니면요, 어떤 회사가 재무제표 발표할 수 있어, 없어요? 손익계산서라든가 아니면요, 재무상태표 이런 거 발표할 수 있죠. 그럼 나름대로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분석해야 하네요. 이런 걸 다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거 볼게요. 이거 자꾸 틀리는데, 과거의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이미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그것도 정확히 반영돼 있죠. 그러면 과거의 정보를 분석한 걸 뭐라고요? 기술적 분석이라는데, 기술적 분석 백날 해야 소용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이미 정확히 다 반영돼 있죠. 분석해봐야 소용이 있어, 없어요? 이미 다 반영돼 있는데, 그것도 정확히.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자,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자, 약성에서는 현재까지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러면 자, 현재까지 정보를 분석하는 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인을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라디오에서 어떤 정보가 나왔어, 안 나왔어요? 그럼 나름대로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겁니다. 되겠죠? 아니, 어떤 회사가 베트남으로 진출하겠답니다. 라디오에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걸 나름대로 그냥 무다없이 투자하면 대화인데요? 나름대로 분석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걸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현재 정보는 반영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준강성에서는 현재까지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되기 때문에 자, 질문해 볼게요. 준강성에서는 기본적 분석을 통하여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고 정확히 반영돼 있죠? 절대 큰 돈을 벌 수 있어, 없어요? 없고, 이때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고?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러면 강성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통해서도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절대 큰 돈 벌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조금 쉽게 나오면 보통 여기까지만 나옵니다. 쉽게 나오면 이 정도 나오고, 약간 어렵게 물어본다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쪽으로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는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죠. 초과는 얻을 수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됐다 해줍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자, 누군가가 초과를 얻는다는 얘기는 누군 손해본다는 얘기죠? 그럼 자원이 한쪽으로 몰려 안 몰려? 몰린다. 이걸요, 비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근데 누구라도 정상이윤밖에 못 얻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원이 어떻다고요? 효율적으로 배분됐다 해줍니다. 이거 되겠죠? 누구한테 몰리는 게 아니라, 자, 정상적인 이윤만 얻는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됐다 해줍니다. 자, 이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어쨌거나, 이 시장에서는요, 자, 이런 정보가 있다면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초과는 못 얻어요? 얻어 있는데, 이 초과는 얻으려면 하다못해 국토교통비는 3천원한테 수리해도 한다, 사야 돼, 안 사야 돼?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내가 국토교통비는 3천원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뭐예요? 국토교통비는 3천원한테 아는 사람한테 100원어치 술을 사는 이유가 100원의 이익을 얻으려고 술을 사나요? 할 일 없어서 그러고 하나요? 그렇지 않겠죠? 한 500원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같아요, 달라요? 같다. 이러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투기가. 일반적인 시장 이런 시장 아닙니까? 투기가 왜 존재해요? 어떤, 남들 몰래 어떤 정보를 얻어갖고 큰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이게 투기 아닙니까? 이거 되겠죠? 이런 시장이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근데, 자, 만약에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해볼게요. 어떤 이마트의 고위직 임원들은 어떤 지역으로 이마트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 몰라요?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이마트가 들어서도 그 지역의 땅값이 올라갑니다. 아니, 집값도 올라가요. 그죠? 근데 이마트의 직원은요, 그런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직원은요, 자기가 직접 투자해도 잘리는 거 없습니다. 그죠? 알겠죠? 그 누구한테 정보를 발설한다 해서 잘리는 거 없다고 치자. 그죠? 이런 거 없다고 치자. 그리고 정보시장이 매우 공개적입니다. 여러 사람이 와서 이 정보 살려고 하죠. 그러면, 자, 어떤 지역으로, 그 이마트가 들어가서 500원의 초과를 얻을 수 있는 정보를 갖고 있는 이마트 직원이 있는데, 이 정보를 좀 팔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요, 안 와요? 서로 살려고 하죠. 그러면 500원은 받고 팔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500원도 못 받는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투자하려고 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이 경우에는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는 초과에는, 정보를 구입해서 투자했다고 치자. 그러면 초과에는 500원 얻었어, 안 얻었어요? 500원 얻었는데 정보 비용이 그만큼 나가서 안 나갔어요? 나갔죠. 그럼 실질적인 초과는 얻어서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그죠? 그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죠. 여기서는요, 정보를 발설한 자가 깜빵에 가건 신경 쓰지 마세요. 순전히 정보를 구입한 자 입장에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럼 구입한 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초과는 얻었냐 못 얻었냐 따지는 겁니다. 그럼 실제 이윤을 얻어서 못 얻었어요? 못 얻었잖아요. 그러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정보와 관련돼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할게요. 정보만 가지고 따졌을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시장,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이윤밖에 못 얻는 시장 있죠. 다시 말하면요, 초과인과 정보이 같아지는 시장, 이런 시장을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답을 하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해요, 안 해요?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완전 경쟁의 경우에는요, 누구라도 절대 초과인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죠? 초과인이 제로입니다, 제로. 0이라는 얘기입니다. 있다가 아니라 0. 그 다음에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자, 공표되지 않은 정보도 다 알고 있다고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얻기 위해서 돈 지불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정보 비용도 제로입니다.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것도, 자, 정보를 가지고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정말 뭐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볼게요. 약간 좀 까탈스럽지만, 59페이지 맨 아래 볼게요. 자, 결론입니다, 결론. 완전 경쟁은 항상 어떤 시장이라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밑에 불완전 경쟁 시장도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어, 없어요? 자, 이런 시장도 이런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는 있죠? 되기는 힘들지만 어쨌거나 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이번에는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
자, 완전 경쟁의 경우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불안정 경쟁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간, 적게 들어간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초과는 얻으려고 정보 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 생각해 볼게요. 투기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불안정 경쟁이라도 이런 시장은 투기가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시장이라고요? 이런 시장이니까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에 대한 가치를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거기. 예, 금방 한 5분 내에 10분이면 끝납니다. 왜, 빨리 끝내요? 자, 금방 끝낼 겁니다, 이거. 자, 정보 비용이다. 기업 도시로 개발. 그러니까, 자, 여기는 정보 비용이 소요돼, 안 소요돼요? 근데 이 정보를 최대 얼마까지 지불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최대 얼마라고요? 얼마까지. 그래서 읽어볼게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1년 후에 토지 가격은요, 기업 도시로 개발될 경우는 6천만 원. 그렇지 않으면 얼마라고요? 4천만 원이 될 거랍니다. 투자자 요구 승률은 20%이고 기업 도시로의 개발 가능성 몇 프로라고요? 40%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자,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불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비는 삼촌 같은 경우는 확실한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보에 대한 비용을 얼마를 지불할 것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1년 후에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될런지 기업 도시로 개발이 안 될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어쨌거나 기업 도시로 개발된다면 한 6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부동 토지 가격이. 그렇지 않으면요, 4천만 원이 될 거랍니다. 근데 기업 도시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다만 이 동네에서 우리 오랫동안 중개활동 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기업 도시로 될 가능성은 한 40%가 된답니다. 그럼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되든 안 돼 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될 가능성이 40%면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60%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거는 투자론을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때는 1년 후에 기대가치를 구하려면요, 6천 곱하기 0.4 플러스 얼마라고요? 4천 곱하기 0.4 해주면 돼요. 그럼 뭐 나왔나요? 나오죠? 요거를, 요거는 1년 후에 가치 아닙니까? 요거를요, 20%면 뭐라고요? 요구 승률이죠? 요걸 할인해야 됩니다. 할인해야 돼요? 그러면 아까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6천 곱하기 0.4 플러스 얼마라고요? 4천 곱하기 0.6 있죠? 요거를 자, 1 플러스 10% 20%면 0.2죠? 요거 분의 1 해주면 돼요. 요거 곱하면 돼요. 아, 이거 했죠, 이거? 여기다가 요걸 곱하면 돼요. 곱하면 되죠? 그럼 결국은 요걸로 1.2로 나누면 되겠네요. 뭘로 나누면 된다고요? 아, 이거 안 써도 되겠죠? 아니, 이거를 1년 후에 가치를 20% 빼면 되죠? 뺄 경우는요, 제가 확인했었는데, 10%면요, 나누기 1.2 해주면 됩니다. 20%는 얼마라고요? 나누기 1.2. 30%는요? 나누기 1.3 했습니다. 원래, 이거 쓸까요? 안 써도 되죠? 어쨌거나, 자, 1년 후에 3,000원 들어올 게 있다. 그러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속 곱하면 되죠? 20% 현재 가치가 1 플러스 20% 0.2에 1제분의 1이죠? 이거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결국은요, 1 플러스 0.2에 1제분의 1이죠? 그럼 이걸 나누면 되겠네요. 요거 1.2로 나누면 되죠? 그럼 뭐가 나왔나?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같은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입니다. 써볼게요. 자, 볼게요. 자, 6천만 원이 될 가능성이 얼마라고요? 거기 써있죠? 0.4. 그 다음에 4천만 원이 될 가능성은 얼마라고요? 0.6. 이렇게 했죠? 요거를 아까 1 플러스 0.2분의 1이죠? 그러니까 그걸 나누기 1.2 해주면 돼요. 나누기 0.2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똑같은 겁니다. 그럼 뭐 나왔나요? 나오죠?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아마 4천만 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4천만 원. 근데 국토교통비는 삼촌은 이 지역이 개발될 걸 100% 알고 있습니다. 지들 입안에서 확정시켰습니다. 100% 알아요, 몰라요? 안다. 그러니까 6천만 원이 될 거라는 걸. 자, 기업 도시로 개발되는 게 6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이걸 몇 프로 알고 있다고요? 100%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1년에 6천만 원이 되는 거를 100% 알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이렇게 해서 아까 한 것처럼 이거 나누면 됩니다. 6천만 원 나누기 얼마라고요? 1 플러스 0.2 있죠? 해주면 이거 얼마 나와요? 5천만 원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5천만 원. 거기 다 써있죠? 5천만 원.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4천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 국토교통부문 삼촌 같은 경우는, 자, 이 확실히 6천이 될 거라는 거 알고 모르겠어요? 1년 알고 있죠? 그럼, 자, 이게 공표가 나는 즉시 5천만 원이 될 거라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점의 가치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굳이 정보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얼마라고요? 차이 1,000만 원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요, 정보의 가치라는 겁니다. 되셨죠? 오케이. 근데 제가 이걸 몇 번 했지만, 이걸 이런 식으로 풀었다가는 시간 걸려, 안 걸려? 걸리니까 간단하게 풀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거를 공식을 제가 수정한 겁니다. 수정해서. 자, 이렇게 풀으면 돼요. 큰 금액에서 작은 금액 있죠? 요거 이렇게 뺀 금액을 무조건 1 플러스 R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곱하기 안 될 확률. 될 확률이 아니라 뭐라고요? 안 될 확률을 곱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보다 먼저 곱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계산해 볼게요. 아까 기업 도시로 될 경우에 금액이 얼마요? 6천만 원 아닙니까? 6천만 원 맞죠? 안 된다면 얼마요? 4천만 원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1 플러스 20%죠? 0.1로 해주면 됩니다. 나누면 되죠? 곱하기 얼마라고요? 아까 기업 도시로 될 확률이 얼마라고 했어요? 40%. 안 될 확률은요? 0.6 곱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좀 바로 됩니다. 이대로 계산하세요. 물론 이것부터 먼저 계산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그러면 1,000만 원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는 1년 있다 이 모델이죠? 맞죠? 2년 후에 이런 금액이 든다면 요때 제곱을 해줘야 돼요. 뭐라고요? 제곱. 이렇게. 연습해 볼게요. 이거 지워도 되죠? 자, 곧바로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 밑에. 자, 복합 쇼핑몰 개발 사업이 진행된다는 정보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합리적인 투자자가 최대한 지불할 수 있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일단 쇼핑몰의 개발 예정지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2년 후입니다. 2년 후에 도심에 쇼핑몰이 개발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 그럼 개발 안 될 가능성은 몇 프로예요? 50%. 그다음 2년 후에 도심에 쇼핑몰이 개발된다면 A 토지 가격은 6억 500만 원. 큰 금액은 얼마예요? 6억 500만 원. 개발되지 않으면요, 3억 250만 원. 작은 금액 얼마예요? 3억 250만 원.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10% 하겠죠? 그러니까, 자, 큰 금액은 얼마라고요? 6억 500만 원. 작은 금액 얼마라고요? 3억 250만 원이죠? 3억 200원. 자, 그 요구 수익률은 1 플러스 10%죠? 0.1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함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1기간 모형이에요? 2기간 모형이에요? 2기간. 그러니까 요거 제곱해 줬어야 됩니다. 요거 뭐라고요? 제곱.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곱하기. 자, 안 될 확률은 몇 프로예요? 50%. 그러니까 0.5로 곱하면 됩니다. 뭐, 이걸 먼저 곱한다, 이걸 곱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주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문제를 하면 이렇게밖에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암기하세요, 그대로. 자, 큰 금액 빼기, 작은 금액 나누기 뭐라고요? 1 플러스 R 곱하기 어떻다고요? 안 될 확률. 될 확률이 아니라 안 될 확률. 곱할 수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서술형 지문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 현재 가치에 대한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밑줄 쳐볼게요. 과거의 역사적 자료 분석. 요걸요, 기술적 분석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술. 자, 그러면, 자, 약성에서는 과거의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큰 돈 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요,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요, 초과 이윤 해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든 정상 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초과 이윤을 물어보는 겁니다. 2번 볼게요.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는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자, 약성에서는 현재 정보는 반영돼 있어, 안 됐어요? 안 돼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 현재 정보 분석하는 거 뭐라고요? 기본적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요걸 통해서 초과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요, 현재까지 공표된 정보만 시장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이다. 따라서 공표되지 않은 미래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국토교통부에는 삼촌한테 몰래 알 수만 있다면 정상 이상의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4번에 중강성 율적 시장에서는요, 기본적 분석으로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자, 중강성에는 현재 정보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이윤을 못 얻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정보가 있어야 돼요?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가 있어야 돼요. 자, 5번 볼게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대부분 중강성 율적 시장이며 시장 참여자들은요, 미공개된 정보만 가지고 있다면 뭘 얻을 수가 있다고요?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강성 율적 시장은요, 공표된 정보는 물론이고 아직 공표되지 않은 정보까지도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어 안 돼 있어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통한다는 게 정보를 통해서는 절대 초과이윤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강성 율적 시장에서는요, 누구든지 어떠한 정보로도 초과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초과 이익, 초과 이익은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10번, 8번. 몇 번이에요? 8번. 강성 율적 시장은요, 완전 경쟁 시장의 가정에 가장 근접하게 부합되는 시장이죠. 자, 이 시장은 어떤 시장이라고요? 완전 경쟁이 부합되는 시장이라는 얘기죠. 그럼 완전 경쟁 하면 되지. 왜 부합이냐면 다른 조건을 갖췄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부동산 증권화 및 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효율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는 거고. 10번 볼게요. 불안정 경쟁 시장에 있어서 그 정보를 얻기 위한 정보 비용이 초과이윤과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불안정 경쟁이라도 정보 초과이윤과 정보 비용이 같다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다시 말하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그 11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정보 비용이 존재하는 이유는요, 왜 그래요? 불안정 경쟁이라서 그런 겁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 다음에 12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자,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요, 불완전 경쟁이라도 이런 시장에서는 투기가 존재할 수 없죠. 어떤 시장이니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투기가 존재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요, 시장이 불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보 할당이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무 길어졌네요. 네? 더해요? 자, 원래 좀 다른 데서 좀 일찍 끝냈는데 여기 너무 오래 걸렸네요. 여기. 그래서 자, 여기는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그냥 막 넘기는 거 그냥. 여기서는 특별히 뭐라고요? 그걸 한참 있다 얘기합니까, 그걸? 자, 우리 요 정도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혹시 오후에 제가 저번에 나눈 21회 때부터 30회 때까지 있죠? 그 기출문제가 있는데 한 회씩 제 풀어나갈 겁니다. 붙여놓을 거예요. 오후에. 21회 때부터. 아마 저기 적어놓을 겁니다. 순서에 따라. 나 시간 되시면 꼭 나오세요. 식사하시고 한 번씩 풀어보면 훨씬 나을 겁니다.